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김진희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저희가 월별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에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월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BIM 관련 최신 기술 동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토데스크 어드밴스 스틸, 3D 철골 모델링 및 디테일링 소프트웨어입니다. 기계 제조 분야에 비해 국내 철골 구조물 제작 분야의 3D CAD/CAM 시스템의 활용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D CAD에만 의존하기에는 작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정확한 도면으로 인한 품질 저하, 원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던 철골 제작 업체와 특히 그러한 업체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시공사에서 철골 분야 3D CAD/CAM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가격의 고가 3D 시스템을 구입하고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셨죠. 오토데스크가 프랑스 그레이텍사로부터 인수한 어드밴스 스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이번 6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오토데스크 어드밴스 스틸 전문 파트너사인 서울인텍 유상현 이사님을 모시고 3D 철골 모델링 및 디테일링 솔루션인 어드밴스 스틸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상현 이사님은 2009년부터 그레이텍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테크니컬 매니저로 기술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셨고 2012년 서울인텍을 설립하여 국내 어드밴스 스틸 솔루션의 보급 및 사용자 지원에 힘써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토데스크 어드밴스 스틸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를 진행할 서울인텍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유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의 많은 기술력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철골 빔 도구로서 어드밴스 스틸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철골 분야에서 기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에서 느꼈던 표현의 한계, 결과의 한계, 관리의 한계를 어드밴스 스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서울인텍은 싱가포르에서 아태평양 기술지원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2012년부터 한국 엔지니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어드밴스 스틸의 기술 지원 및 기술 동영상, 교육서 등을 제작 배포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인텍은 원 개발사인 그레이텍사의 기술 컨설팅 파트너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오토데스크 코리아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어드밴스 스틸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법인 전환되었으며 어드밴스 스틸 기술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어 서비스와 기술 컨설팅, 교육 분야 등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프로젝트 규모 큰 건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변화와 혁신의 요청을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빔을 얘기할 때 디자인, 컨스트럭션, 메인터넌스, 우리 디자인, 시공, 유지보수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다시 아키텍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분리가 되며 엔지니어링은 또 스트럭처와 구조, 설비, 또 공조 시스템 다양한 부분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데이터들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만든 3D 모델이 엔지니어링과 컨스트럭션, 시공, 유지보수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디자인 3D 모델링이 구조나 차후 유지보수로 넘어갈 때 많은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호환이 중요한 빔 트렌드로 볼 때 이 트렌드 속에서 어드밴스 스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드밴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트렌드 속에 어드밴스 스틸이 철골 분야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어드밴스 스틸이 빔 트렌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호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축 쪽의 소프트웨어로 레빗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빗과 로보스트럭처라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 호환이 거친 레빗 모델을 어드밴스 스틸을 거쳐서 철골 부분을 완벽히 해소를 하고 해소한 어드밴스 철골 모델을 내빗수업으로 넘겨서 간섭 확인 및 물량 시공 프로세스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드밴스 스틸은 이런 빔 트렌드뿐만 아니라 다른 3D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쪽의 인벤터나 플랜트 쪽의 플랜 3D와도 쌍방향 호환으로 협업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빗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은 레빗과 스페셜 플러그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레빗에서 작성된 구조 모델을 어드밴스 스틸로 임포트 시 매핑 작업을 완료해서 매핑이 완료된 3D 모델을 정확하게 어드밴스 스틸로 불러들여올 수 있으며 어드밴스 스틸에서 매크로로 제공되고 있는 조인트 매크로를 통해서 연결부를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어드밴스 스틸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완료된 완료된 모델들을 넘버링과 간섭 체크를 통해서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뢰성이 확인된 모델들을 도면을 산출하게 됩니다. 도면 산출 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골 부분에 생성하게 되는 싱글 파트 드로잉과 그 다음에 싱글 파트를 조립할 수 있는 어셈블리 드로잉을 생성을 하며 생성된 어셈블리 드로잉을 사이트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GA 도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도면이 완성된 모든 모델은 또 정확하게 물량 산출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레빗에서 첫 번째 우리 에딘에서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속에는 임포트, 익스포트, 또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어드밴스 스틸로 익스포트를 되었지만 또 추가적으로 SDNF라든가 CIS2, IFC 등 공용화된 포맷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익스포트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포트 작업이 완료된 파일들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동일한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에서 또한 IFC, CIS도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별도의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해당 부재들을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하나로 정확한 데이터들을 어드밴스드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어드밴스 스틸로 철 구조물들을 임포트할 수가 있고 임포트한 부재들은 정확한 위치,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임포트가 됩니다. 자, 임포트된 모든 철골 구조물들은 어드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인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들은 편리하게 연결부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2 클릭으로 간단하게 조인트들, 연결부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 연결 매크로들은 유저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컬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된 그 연결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사나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반복된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완성된 부재들은 넘버링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 부재에다가 넘버링을 붙이고 도면 생성을 하게 됩니다. 도면을 크게 두 가지 도면을 생성하시는데, 워크샵과 그 현장에서 쓰는 지휘 도면을 생성합니다. 자, 워크샵 도면은 일괄적으로 대량 생성하는 도면 스타일로 버튼 하나와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링크되어 있어서 어셈블리 도면을 일괄적으로, 싱글 파트 도면을 일괄적으로 손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량 산출도 회사마다 다양한 포맷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물량들을 한꺼번에 생성하실 수가 있고, 해당 물량 산출서는 엑셀 포맷으로 익스포트가 되며 해당 데이터를 내부 CRM 포맷에 맞춰서 재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 스틸에서 임포트한 데이터를 레빗에서 임포트한 데이터를 어드밴스 스틸에서 이렇게 다양한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 데이터는 타 디스플린스와 같이 합쳐서 최종 간섭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비속으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속에서 트랜스퍼한 모든 데이터죠. 철골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설비 등 각종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합쳐서 최종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5 버전 들어오면서 내비스웍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를 클릭하시면 내비스웍이 자동 실행되며, 내비스웍에서 대량의 철 구조물이라든가 대량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꺼번에 임포트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에서 입력한, 추가적으로 입력한, 내빗에서 입력하지 못한 데이터까지도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유저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내비스웍으로 보내서 좀 더 면밀하게 전체 구조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스틸 구조물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비 시스템과 같이 간섭 체크를 통해서 철골 프레임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어드밴스 자체에서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스웍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사용에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 그 메인 프로세스를 봤습니다. 내빗과 어드밴스 스틸, 그 다음에 내비스웍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를 봤는데, 어드밴스 스틸이 곧 요 세 가지 프로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골이 들어가는 여러 분야의 어드밴스와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앞서서 보셨던 SDNF 파일 포맷으로 여러 가지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카니컬 인벤터와도 기계 구조물 이외에 기계 구조물을 얹힐 수 있는 프레임 등을 어드밴스 스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같이 코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긴 그 구조물을 사진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저 부분은 다리 부분은 이 회사는 VSL 코리아가 있는데 VSL 싱가포르에 있는 테크니컬 센터에서 어드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부 쪽에 보시면 리프팅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브리지에도 명성 있는 회사지만 이 리프팅 기술도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부 기계는 인벤터, 하부 구조는 트러스 구조는 어드밴스 스틸로 해서 병합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스틸이 다양한 기계, 또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일부 플랜트 모델링이 있는데,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어드밴스 스틸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들이 연결부라든가 연결 매크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형성된 철골의
도면들 생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틸과 콜래보레이션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철골 부분입니다. 플랜 3D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철골 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셔서 어드밴스 스틸에서 익스포트가 가능하며 임포트가 가능하며 어드밴스 스틸과 자 보시면 간섭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랜트에서 작성했던 그 배관이 주가 되겠죠. 그 배관에 맞춰 프레임을 작성하게 되는데 어드밴스 스틸에서 배관 프로그램의 모델들을 불러와서 어드밴스 스틸과 직접 간섭 체크가 가능하며 상포같이 간섭된 부분을 어드밴스 스틸 자체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찾아내서 미연의 그 간섭 부분을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며 또 이 파이핑 구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모델을 간단하게 우리가 일부적으로 쓰고 있는 CAD의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경된 모델은 도면에 다 적용이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플랜트 부분에 그 프레임으로서 적당하게 쓰실 수가 있고 또 기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계가 완성이 되면 그 기계에 맞춰서 프레임을 짜게 되는데 그 프레임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죠. 자, 기계의 구조물이 들어오면 요거는 프레임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여러 가지 기계 구조물이 있습니다. 모든 3D 구조물들은 공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데이터가 어느 위치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기계에서 다 생성을 하신 후에 어드밴스 스틸에서 간단하게 아주 노멀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블럭 인서트 이런 오토캐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을 결합하실 수가 있고 결합한 모델 사이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섭 체크가 가능하고 이동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드밴스 스틸은 다양한 분야에 철골이 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 스틸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드밴스 내부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를 어드밴스 스틸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드밴스 스틸의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하고 편리한 모델링. 두 번째,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편리한 도면 생성, 물량 산출, 또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 변경, 또 여러 가지 작업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잦은 설계 변경이 있죠.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시공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많이 가죠. 그 프로세스 속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비전에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내 입맛에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배경들은 얼마나 손쉽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CAD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 3D 철골 모델링,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그 아주 친숙한 오토캐드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밴스에서 생성된 모든 부재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빔 부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
기존의 데이터에서 넣지 못한 데이터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인트 부분, 그다음에 구조 부분 우리 편리하게 자주 생성해야 되는, 많이 작업해야 되는 이런 매크로들을 이런 그 작업들을 매크로화 시켜서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어서 복사라든가 미러라든가 로테이트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드밴스에서 또 탁월한 기능이라고 하는 플레이트 작업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우리가 직선 플레이트, 또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트 생성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아까 캐드 환경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존에 많이들 능숙하죠. 이 능숙한 캐드 기능들을 재활용해서 어드밴스 철 구조물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 그 아래쪽에 보시면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친숙한 리본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콘들을 그룹화를 시켰고, 그 그룹이 연관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5 버전 오면서 홈 탭에 모든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구화를 그룹화를 시켰고, 각 탭으로 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아이콘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 홈 탭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완성하실 수 있게 부재 생성, 플레이트 생성, 연결부 생성 이런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매크로, 그 다음에 모든 모델링이 끝난 넘버링, 그 다음에 모델링 후에 도면 생성, 그 다음에 도면 관리 이런 작업들을 홈 탭 하나로 모든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으며, 또 자주 사용하는 그 조인트 매크로나 이런 부분들도 그룹 하나, 또 한쪽에 윈도우 별도의 그 작업창을 디바이드해서 유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반복 작업을 안 하셔도 되게 별도의 윈도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빔 부재도 아까 말씀드린 그 쪽에 계속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오른쪽에 설정 창들을 보시면 빔 하나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빔을 생성한 그 빔의 규격, 그 다음에 재질, 코팅,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빔의 위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이밍 탭이 있어서 이 부재에 특정 네임을 주고 싶다. 우리 기본적으로 싱글 넘버, 어셈블리 넘버 이런 넘버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또 별도로 우리가 절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값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마크를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 어트리뷰트라는 그 별도의 10가지 공간을 줘서 유저가 특정 부재에 특정 코멘트를 넣거나 도면화하거나 물량 산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재들은 생성과 동시에 도면, 물량 산출 이런 부분들과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빔 부재를 생성한 이후에 그 빔 부재들의 연결부를 생성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연결부라는 건 크게 요소가 몇 가지 안 되죠. 빔과 빔, 컬럼과 빔 부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간에 간섭을 피해서 절단을 해줄 건가, 그 절단에 대한 기능과 절단 이후에 용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볼팅을 할 것인지, 또 볼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볼팅을 할 건지, 용접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할 것인지, 그 이후에 볼팅을 한다면 또 플레이트가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플레이트가 어떤 식으로 절단되어야 되는지, 이런 기능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이런 반복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매크로로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자, 하부에 매크로의 그 설정 화면들을 보시면,
화면들에서 값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손쉽게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결부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연결부들은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된 연결부들은 마치 하나의 고무줄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결부가 생성되고 연결부 안에는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드밴스의 장점은 설정 값을 보면서 변경하시면 3D 모델상에 그 변경값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건지, 어떤 값들이 어떻게 수정하는지 유저가 변경과 동시에 값들의 변경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작업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고, 또 연결부를 설정창과 동시에 설정창을 띄워놓고 5비트 기능을 이용해서 뒷부분의 연결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성했는지 다 가능하고요. 지금 생성하신 모든 부재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연결부들은 차후에는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생성을 됩니다. 자, 또한 그 레일링 부분도 우리가 손쉽게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 모델 구조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모델을 변경하시면 모든 그 연결부들이 동시에 같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한 번 작업으로 손쉽게 모델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 모델들은 다 파라메트릭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연결 매크로뿐만 아니라 자주 만드는 구조 부분은 저희가 매크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 공장 구조물에 많이 사용하시는 구조 매크로들이 있습니다. 상부에 위에 그림에 보시면 저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크로화해서 손쉽게 몇 번의 클릭으로 모델링을 완성하실 수가 있고, 또 트러스나 펄인 같은 부분도 이렇게 손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드밴스의 또 다른 그 특화 기능입니다. 조인트 생성 라이브러리 안에 조인트를 분석할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장되어 있는 코드는 유로 코드하고 미국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내가 생성된 조인트가 정말 발리드한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크된 조인트는 리포트 형식으로 발간이 돼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리포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의 또 다른 매크로 기능입니다. 계단이나 레일링, 아까 보셨던 레일링, 또 케이지 레더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 케이지 레더 부분도 자, 여기에 여러 가지 CAD 기능을 우리 같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계단이 생성된 라인 두 라인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면 매크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단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도 구조 매크로 일부로 여러 가지 마법사 형식의 그 설정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형식, 그다음에 계단의 크기도 이렇게 파라메트릭 밸류로 하셔서 제공되고 있어서 유저들은 손쉽게 계단을 생성하신다든가 계단을 변경하신다든가 또 랜딩 부분도 클릭 하나로 바로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인 계단을 디폴트로 생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매크로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셔서 차후에는 동일한 그 계단들이 자동 생성될 수 있게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계단 부분들은 저희가 클릭한 좀 전에 보셨던 그 부분은 클릭하신 걸 계단의 좌측, 우측 아니면 중심부에 연결할 수 있는 매크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속성 카피를 한 걸 보여드린 부분인데, 한 번 생성된 매크로는 또 잘못됐을 경우
하나만 변경해서 속성을 카피해 나가서 모든 그 매크로들을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값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림과 함께 디멘션이 제공이 돼 있어서 디멘션 부분만 수정하시면 모델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레일링 부분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레일링의 언칠 부재를 선택하고 투 포인트를 찍으시면 시작점과 끝점에 자동으로 레일링이 형성이 되고, 레일링도 안에 여러 가지 파라메트릭 값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유저들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밸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이 플레이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플레이트를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직선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접히는 폴디드 플레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기계에서 많이 사용될 만한 그 플레이트 부분이 있죠. 또 상부와 하부가 다른 여러 가지 코니컬 플레이트들도 생성하실 수가 있고, 모든 생성된 플레이트들은 전개도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가지 플레이트 생성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런 우리가 필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상부와 하부 원 두 개의 원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트를 생성하시는데, 자, 상부와 하부의 우리 CAD의 기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형 두 개를 가지고, Z값이 다른 두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상부와 하부가 다른 테퍼드 빔을 생성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상부와 같이 우리가 전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애매한 각도죠. 애매한 각도도 공간의 UCS에 적용받지 않고 손쉽게 플레이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부재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CAD의 카피 기능, 또 미러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 번 작업으로 나머지를 쉽게 복사하고 미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트들을 보셨죠. 자, 이런 우리가 복잡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모든 생성된 구조물들은 어드밴스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어드밴스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카피는 일반 CAD 카피에 추가돼서 여러 가지 상부 쪽에 연결 매크로까지 같이 복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하나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물일 경우 어드밴스에서 쉽게 한 번의 작업으로 완성하신 작업을 복사, 미러를 통해서 반복되는 구조물을 쉽게 완성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작업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생성된 그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죠.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구조물들도 여러 가지 모듈화해서 구조물을 UCS에 맞춰서 간단하게 임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모델을 완성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블럭 인서트를 통해서 저런 모델을 완성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철 구조물에 많이 아마 유저분들이 목말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물을 일일이 만들지 않고 한 번으로 완성해서 복사와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을 완성하실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CAD 기능의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부재를 형성합니다. 좀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보시겠지만 통일된 각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옆면에 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엘리베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물, 예술성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완성할 때 모델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자, CAD 라인만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들어둔 CAD 라인을 가지고 어드밴스 3D 부재로 버튼 하나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 직선만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3D 폴리라인들을 이용해서
밴딩 트위스트된 3D 모델링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선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부재화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CAD의 다각형은 전부 다 플레이트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또 우리 회전 계단 같은 트위스트 밴딩된 플레이트도 어드밴스의 라인 2개로 다 플레이트화 시킬 수가 있고, 앞전에 보셨듯이 생성된 플레이트들은 전부 다 도면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상부 쪽에 우리가 빔을 완성했습니다. 자, 하부 쪽도 같이 CAD를 라인을 선택해서 손쉽게 부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라인을 가지고 파이프 구조물을, 다양한 각도의 파이프 구조물을 손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어드밴스 스틸에서 편리하게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된 모델들은 도면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굴은 개별 부재의 도면, 그 다음에 이 개별 부재를 가지고 제작하는 현장 제작도, 공장 제작도, 이 공장에서 제작된 어셈블리들을 현장에서 설치할 설치도를 생성합니다. 또 각종 데이터들은 CNC 가공 머신을 위해서 CNC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량들은 물량 산출소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부재들은 또 강력하게 리비전에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장 설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설치도 여러 가지 현장 설치도가 있죠. 3D 뷰, 플랜 뷰, 엘리베이션, 사이드 뷰, 이런 부분들도 퀵 도큐멘트 안에서 우리 연결 매크로처럼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창들은 사용자가 다 리스트화 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습니다. 자, 샵 도면, 우리 단품도라고 하는 개별 부재의 도면들은 대량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어드밴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GA 도면 생성된 거, 우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GA 도면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된 GA 도면의 품질은 안에서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드로잉 스타일 매니저 기능에서 유저들의 여러 가지 도면 생성에 들어가는 에디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괄적으로 생성된 GA 도면을 보셨고요. GA 도면은 생성된 이후에 안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도면들을 보셨죠. 자, GA 도면도 자동이 생성이 되고, GA 도면을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공장 제작도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공장 제작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도면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파트 도면도 대부분 멀티로 생성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생성을 하죠. 자, 여러 가지 포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싱글 파트를 도면화하겠냐, 아니면 특정한 부재만 도면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빔만, 플레이트만 이렇게 구분돼서 도면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성된 개별 부재들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으며, 프리뷰를 통해서 사전에 도면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을 요하는 도면들은 이렇게 직접 열으셔서 우리가 에디팅의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인을 수치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수치를 병합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파트 드로잉을 또 조립할 수 있는 조립 도면이 필요하죠. 조립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포맷을 제공하는 것 중에 내게 맞는 포맷, 형식을 선택해서, 자, 유즈 버튼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샵 도면을 어셈블리 도면을 생성합니다. 어셈블리에는 빔, 컬럼, 거더 여러 가지 조립 도면들이 생성되겠죠. 자, 생성한 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열어서 내가 에디팅이 필요한 도면들은
이렇게 직접 열어서 어떤 데이터를 에디팅한다든가 수치를 에디팅한다든가 아니면 레이블을 뭐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도면 형식들은 디폴트로 제공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유저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도면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량 산출 부분도 보겠습니다. 물량 산출도 여러 가지 물량 산출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물량 산출 형식도 여러 가지 유저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물량 산출에는 부재별로 물량을 산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께별로 아니면 빔 따로 플레이트 따로 아니면 통합해서 아니면 어셈블리 단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량을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량 산출이 완료되면 또 CNC 가공 머신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분들이 있는데 자, 기계어 코드를 CNC 기계어 코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1:1 비율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1:1 비율의 도면을 일부러 요구하시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DXF-NC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X 파일로 개별 부재 파일명에 개별 부재 넘버를 같이 붙여서 일괄적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F 파일을 전부 다 철판 가공집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철판에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계 변경 관리 많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스피드 있게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면이 완성되면 도면을 검증하고 검증된 도면을 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면 생성과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가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출도된 도면과 변경된 도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드밴스 스틸에서 제공되는 그 설계 변경 관리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에서 설계 변경이 되면 모델을 수정하죠. 우리 3D 빔 프로젝트 상에서 3D 모델이 완성한 3D 모델에서 어떤 특정한 부재를 옮기거나 특정한 부재의 사이즈를 변경한다든가 특정한 부재를 추가한다든가 빼는 이런 작업들을 하죠. 자, 부재를 옮기니까 보신 것처럼 연결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재가 파라메트릭하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럼 기존에 생성된 모델들이 있죠. 도면들이 있죠. 도큐멘트 매니저에 가시면 그 변경된 부재들이 들어가 있는 도면들을 일괄적으로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매니저에서 이런 부재를 관리하게 되는데, 자, 리비전을 할 때 우리가 도면 출도 전이죠. 모델러의 잘못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잘못일 때는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포스 업데이트. 그러나 그 고객사에 의해 변경 요청을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죠. 이렇게 리비전 기능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리비전을 합니다. 그럼 해당 부재가 리비전 되면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 아까 입력했던 번호 1번. 그래서 리비전 된 파일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도면을 열어보면 변경된 데이터들은 리비전 클라우드가 자동이 생성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모델에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수치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크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모델만 넣으셔도 되고 내가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넣어도 되고 세 가지를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대로 리비전 클라우드가 자동 생성되고 리비전 번호와 리비전 테이블들이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파일들은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 기존의 파일 안에 백업이라는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놔서 기존에 만들어둔 파일은 백업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리비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된 파일들을 어드밴스에서 기존의 원본 파일, 리비전 파일, 또 리비전 된 모델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도면들을 찾아주고 그 도면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자, 어드밴스의 파라메트릭 기능을 위한 리비전 컨트롤 기능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드밴스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드밴스의 모델링, 어드밴스의 도면 생성, 어드밴스의 도면 관리, 2D 아웃풋 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들은 쓰기 편해야 되죠. 쓰기 편하려면 디폴트로 제공되어 있는 이외에 여러 가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엔지니어 분들이 야, 요거 조금 바꿔서 내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요거 조금 바꿔서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도각, 시행사에서는 뭐 그렇게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회사와 접촉을 해야 되고 그 포맷에 의해서 우리가 도면을 제공해야 될 경우가 많죠. 자, 사용자 도각 빈번하게 변경이 됩니다. 어드밴스에서 손쉽게 CAD 파일을 그냥 가져다가 영역 지정해서 바로 사용자 도각화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국형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한다든가 한국형에 맞는 디폴트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없는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히 수정해서 어드밴스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재, 새로운 사이즈는 쉽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만 잘 다루시면 정확하게 값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트, 물량 리스트도 간단하게 컬럼들을 옮겨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컬럼 위치에 배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회사의 로고, 또 물량 산출서 이름 이런 것들도 간단한 타이핑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도각은 앞에서 제공된 화면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그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토큰이죠. CAD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어트리뷰트 토큰을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켜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도면에다가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리비전 테이블도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화살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컬럼을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리비전 테이블의 색깔이라든가 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툴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 세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안에 프리퍼 사이즈, 그다음에 디폴트, 그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 에디터, 볼트, 앙카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추가 또는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환경을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질, 코팅 부분도 뭐 특정한 코팅 방식을 어떤 부재에다가 넣고 싶다라면 그 부분을 추가해서 나중에 도면에 자동 생성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매니지먼트 툴을 한번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창에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프리퍼 사이즈는 어드밴스 설치를 하시면 전 세계 부재가 자동 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 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부재를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리스트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하는 방법은 자, 재질 우리 많이 쓰는 거 SS400, 그 다음에 뭐 섹션 그룹 우리 C 형광, H 형광 이런 부분을 위에 Add, Remove 버튼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자 리스트화 하실 수가 있고 또 리스트화한 섹션들 중에 전 세계 C 섹션, H 형광등 전 세계 형광들이 다 있죠. 우리가 한국형 형광만 가져다가 많이 쓰는 형광만 add해서 리스트화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자가 많이 하시는 프로젝트 한국 프로젝트만 하신다면 한국 부재만 리스트화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 자,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국 리스트만
좀 전에 우리가 리스트화했던 부분만 이렇게 나오고, 자 SS400만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가 많이 여러 버튼을 들랑달랑하거나 여러 그 부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 부분까지도 어드밴스에서 아주 세밀하게 사용자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 부분입니다. 자, 저거는 이제 사용자 리스트, 부재 리스트하고, 요거는 이제 디폴트입니다. 우리가 부재를 그리면 아까 생성하실 때 부재는 무조건 SS400이다. 그럼 디폴트에서 400을 넣습니다. SS. 부재만 그리면 SS400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또 디폴트 부재입니다. 이 디폴트 부재는 아까 프리퍼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 디폴트는 처음부터 아예 그 규격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부재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자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폴트 설정을, 자 그림 되시면 글과 그림이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가 도큐멘트 없어도 버튼만 갖다 대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특정 볼트를 생성하고 싶다. 자, 보시면 파라메트릭식으로 볼트를 에딩할 수 있게 그림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앙커 부분인데 자, 훅 타입, 스트레이트 타입, 뭐 J 타입 여러 가지도 손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 자 재질 부분이에요. 재질 부분도 뉴를 클릭해서 저 값들은 이미 제조사에서 다 제공하고 있죠. 자 이런 값들을 간단하게 입력을 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테이블 에디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재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물량 산출서 이것도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자, 도큐멘트도 우리가 도면 생성이나 여러 가지 생성 작업도 리스트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여러 고객사들이 어드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페트로캠 코리아에서도 아주 선두적으로 어드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실내로 적용된 어드밴스 사용례입니다. 여러 가지 밴딩 브리지, 또 여러 가지 루프 부분의 트러스, 그다음에 그물 구조의 격자 무늬의 이런 구조물들, 그다음에 플랜트 쪽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그 사례이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플랜트 쪽에 사용하는 돔 형식의 그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밴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드밴스에는 상당히 막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R값을 갖고 있는 정확한 밴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그멘트 구조가 아닌 정확한 밴딩 구조물로 외부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셨던 이런 부분들 있죠. 자, 기계 구조물과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드밴스 스틸을 빠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더 복잡하고, 더 편리하고 정확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어드밴스 스틸에 깊숙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어드밴스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면 다양하게 동영상으로 여러 가지 사용법들을 제공하고 있고, 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하기 식의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다음에 어드밴스 스틸이라고 영문을 치시면 바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3일 날 저희가 별도로 무료 교육을 키미 데이터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때 이제 참여하셔서 실제 어드밴스를 사용해 보시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초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어드밴스 스틸을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밴스 스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예, 세 가지 정도만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질문들은 이메일상으로 다시 답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간섭 체크 시 전체 선택 후 자동 간섭 체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간섭 확인 후 면적이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두 가지 간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선택해서 셀렉션을 거쳐서 간섭 확인이 가능하고, 또 셀렉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체 구조물을 간섭 체크를 하게 되고요. 간섭 체크한 거는 리포트로 나오면서 그 리포트 안에는 위치, 그러니까 전체 그 공간의 위치와 그 다음에 간섭된 부분의 용량, 어느 부분까지 얼마만큼 간섭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섭 확인된 부분들은 리스트화돼서 클릭 하나로 그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이 마지막에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어드밴스 스틸에서 모든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라이브러리면 매크로 라이브러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에서 한번 생성된 조인트 매크로라든가 아니면 구조 매크로들은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저장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인식돼서 다음에 차후에 생성 시에는 자동으로 클릭과 동시에 라이브러리에 가서 해당 조인트 타입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이후에 만약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조인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하신 모든 매크로는 자동으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고, 해당 그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만 공유를 하시면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다른 엔지니어 분들은 별도의 작업 없이 그 기능을 재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업 설계와 관련하여 어드밴스 스틸이 일반 다른 CAD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어드밴스 스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오토캐드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협업 기능도 있지만, 어드밴스 안에서 제공되는 그 멀티 유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유저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여러 유저 간에 서로 간에 그 절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빌딩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부분, 나는 2층, 나는 1층, 아니면 나는 어느 특정 부분, 방대한 구조물에서 나는 지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매크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기계 부분과 철골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할 경우 철골 부분과 그 기계 부분이 간섭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타 프로그램, 타 엔지니어, 타 분야별 분야 간의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제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상현 이사님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드밴스 스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 많이 가입하셔서 활용하시고, 또 어드밴스 스틸이 철 관련 분야에서 두루두루 많이 적용되기를 바라며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